분신 때 민노총 간부는 뭐 하고 있었나?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과 관련된 취재고 보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편집자 주를 그래서 먼저 달았습니다. 조선일보의 편집자 주는 이렇습니다. 민노총 건설 간부 양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건설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해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본지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입각해 해당 사건 보도를 최소화해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국TV도 이 사안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동시에 또 이후여하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고인이 된 양모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서 조선일보가 취재한 이 사안,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도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전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본 취재를 종합하면 양 씨는 5월 1일 오전 9시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YTN 기자를 전화로 불렀는데 기사거리가 있다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인은 진술할 수 없으므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간 YTN 기자가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기사거리가 있다. 기자에게 기사거리가 있다고 전화했으니 달려갈 밖에요. 더구나 평소에 친분이 있던 YTN 기자였다고 하니 바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YTN 기자들이 도착한 것은 9시 36분 전후고 그 직후에 양 씨가 준비해온 시너 2리터를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너는 잘 아시겠지만 휘발유보다도 훨씬 더 발화하기가 쉬운 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2리터를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드럼통이나 이런 게 아니죠. 2리터니까 생수병이 보통 1.5리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리터짜리 생수병 2개를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 씨가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한 상황,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약 2m 앞에서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죠. 누가?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부지부장 A라는 자가 그 2m 정도 앞에서 가만히 선 채 지켜봤다는 겁니다. 노조 조직 체계상 건설노조 강원지부에 지부장이 있고 그 밑에 부지부장이 있고 그 밑에 지대장들이 있습니다. 분신한 양 씨는 지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켜본 2m 앞에서 가만히 지켜본 A 씨의 직속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조직 개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매우 빈번하게 가깝게 접촉하면서 업무를 받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부지부장 A가 양씨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겠죠. 이 양씨가 이 A에게 언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자가 언제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 갔는지도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상으로 지금 촬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강릉 지원 법원 주차장 내였기 때문에 아마 CCTV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진이 촬영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m 앞에서 자기 직속 이 후배가 신호를 뿌리고 있는데 일체의 제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 A씨는 오전 9시 20분쯤부터 양씨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YTN 기자가 도착하기 10여 분 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고 A씨가 양씨의 분신 현장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씨가 신호를 다 뿌리는 데는 약 10초가 걸렸고, 그리고 빈 신호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약 18초 후에 양씨 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18초. 신호를 다 뿌리고 아마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텐데 불을 붙이기까지 18초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자, 그 양씨에게서 2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씨 몸에서 불길이 치솟자 이때 A씨가 가만히 선체를 지켜보던 A씨가 처음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움직였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양씨 쪽으로 다가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A라는 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몸을 양씨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몇 걸음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신호가 휘발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시위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양씨가 2리터 신호를 몸에 끼얹고 그리고 18초 후에 불길이 솟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18초 동안 불을 붙이지 않고 있었던 그 18초 동안 정말로 양씨를 구할 생각이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불이 붙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몸을 돌려서 양씨, 분신한 양씨야 반대 방향으로 몇 걸음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놀라서 다급하게 자리를 뜨거나 자기한테도 불이 옮겨 붙을까봐, 이건 뭐 무의식적인 본능이죠. 아니면 불을 끄려고 뛰어다닌 겁니다. 기사거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현장에 간 YTN 기자 한 명은 급하게 소화기를 찾아서 양씨에게 뿌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또 곧 검찰청 직원도 진화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불 붙는 거 보고 뛰어온 거죠. 통상 휘발유나 신호 같은 이 인화물질에 불이 탔을 때는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뭔가 담요 같은 걸로 빨리 덮어서 산소를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소화기를 쏘거나. 근데 소화기가 늘 손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급한 형태로 뭔가를 덮어서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재하러 간 기자가 소화기를 들고 왔다니까 어딘가에 가서 들고 왔겠죠. 검찰청 직원이 뛰어와서 합류해서 진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A라는 자 바로 2m 앞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하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붙자 등을 돌리고 몇 걸음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했던 이자 양 씨를 도우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목격자 B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붙자마자 봤는데 곁에 있던 사람 A라는 자 떨어져서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너 7, 8살, 10 몇 살짜리 아이라면 너무나 당황해서 몸이 굳어서 입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뻣뻣하게 있다가 뒤늦게 오열할 수 있어요.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부지부장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지도하고 기획하고 행동했을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A라는 자 휴대전화로 뭔가를 조작한 것은 영상에 보이는데 뭘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기 바로 밑에 조직원 양씨, 분신한 양씨를 구하기 위해서 112나 119를 신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시 35분에서 9시 37분 그 긴박했던 그 순간에 접수된 양씨 분신 관련 신고 보면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 112, 119 신고가 모두 10건이었는데 이 중에 A라는 자의 전화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 36분 7분경에 양 씨는 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오후에 이 A라는 자 민노총 집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민노총 집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노총 조합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양씨가, 분신한 양씨가 형님하고 막걸리 먹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2m 앞에서. 한참 말을 못 잇다가 그래서 제가 새까맣게 탄 걸 봤습니다. 이자는 자신의 행동을 한마디도 조합원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A라는 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진술했냐? 내가 도착했을 때 양 씨는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여서 말리기엔 늦어 있었다. 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와 다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A라는 자 오전 9시 20분쯤부터 분신한 양 씨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 분신한 양 씨가 신호를 뿌린 시간은 9시 35분 6분쯤입니다. 왔더니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였다가 아닌 거죠. 적어도 이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너무 늦어서 말릴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신호를 뿌린 후에도 18초 후에 불꽃이 났다면 적어도 18초 그 동안은 불을 붙이지 못하게 말릴 수는 있었습니다. 신호가 매우 발화가 잘 되는 위험한 인화물질이긴 하나 불이 없으면 붙지 않아요. 이 A라는 자, 조선일보의 질문이 있자 경찰에 물어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YTN 기자들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YTN 기자들은 경찰에게 A씨가 현장에서 양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A라는 자, 양씨의 분신을 말릴 생각이 있어서 YTN 기자들의 말대로 말리는 말을 했다 그러면 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노총은 이 분신한 양씨의 시신을 강원도 강릉에서 분신한 양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빈소에 적힌 상주 이름에는 양씨의 유가족들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라는 사람 한 명의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씨와 관련된 조이금 계좌 명의자는 전국건설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 건설노조는 평일인 어제 오후 서울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세종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이 당초 1박 2일 노숙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감행했습니다. 1박 2일 노숙 시위를 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도심교통은 온종일 마비됐고 이날 밤 노조원 일부는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샜다고 합니다.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주최 측 추산입니다.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 분신한 양모 씨를 열사로 칭하면서 열사정신 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허가한 집회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노조 측은 도로 위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집회를 계속했고 경찰이 수차례 평일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추모제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해서 심각한 교통불편, 시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집회 해상 경고 방송을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예정됐던 이태원 추모문화제 측에 요청해 이 문화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태원 추모는 일종의 관혼상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집회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의 편법까지 동원해서 노조원 5천여 명은 문화제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서울광장, 청계광장, 동아면세점 앞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했습니다. 이면도로에도 다 이들이 자리를 잡았고 소형 토치와 구이판을 준비해 와서 오징어를 굽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안주를 구워가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처 편의점 소주가 거의 동났다고도 합니다. 노조원 1600여 명은 오후 8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을 겨냥한 건폭 수사에 대해 탄압을 중단하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양열사가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양경수 이자는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의 핵심 측근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무릎 꿇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사퇴시키자.
이 건설노조의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정의당의 이정미, 그리고 진보당, 통진당 떨거지들이 모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신전대협이 이 상황에 대해서 건설노조 강원 지부 부지부장 A라는 자를 자살방조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양모 씨의 분신 과정에 현장에 함께 있던 민노총 간부 A씨가 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 행위도 없었던 점, A씨의 분신 직후 양씨의 분신 직후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살방조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신전대협의 이범석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습니까? 양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신전대협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아주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당해서 숨어 다닐 때입니다. 수원의 어느 수도원, 은신처인 수도원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 평생 친구 이범이란 친구와 함께 둘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농로로 일부러 허름한 농부 차림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민가 쪽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200m 정도 민가를 보면서 이제 그 수도원으로 밤에 숨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가 쪽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초가집이. 불이 났어요. 우리는 그때 수배당한 신분이었습니다. 불을 본 순간 저나 제 친구 이범이나 본능적으로 그 불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200m를 거의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가서 불난 집 방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빈집이었는데 초가집 한 채가 전소되면서 저희들 끄름도 온몸에 덮이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서둘러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 아닌가요? 무릇 사람이라면 수배당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처지에서도 불이 나면 뛰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농가를 향해서 뛰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200m) 바깥이 아니잖아요. 2m 앞이잖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수없이 만나고 함께 밤도 새웠을 바로 직계 후배 조직원 아니에요. 신전대협의 자살방조죄 고발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은 경찰 검찰
그야말로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신 자살한 양 씨에 대한 우리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